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강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와 제조 산업을 위한 언리얼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2년부터 게임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했고 여러 회사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왔습니다. 에픽게임즈에는 작년 10월에 합류를 했고요. 언리얼 엔진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 관심이 있고요.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을 건축 시각화에 도입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픽게임즈와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자동차와 제조 산업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의 활용 사례들을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 특화된 언리얼 엔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동차 컨피그레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는 2001년에 창립이 되어서 창립한 지 올해 29년 차인 글로벌 회사이고요. 전 세계 40개 이상의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지사는 2009년에 아시아 최초의 자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한국 지사에서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기술 지원뿐 아니라 엔진의 주요 기능에 대한 R&D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 설립 초기에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자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주력 사업이었고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다른 개발사에도 엔진을 제공하면서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언리얼 엔진의 실시간 렌더링 퀄리티가 더 이상 기존의 오프라인 렌더링의 퀄리티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게임 산업뿐 아니라 영화나 TV, 건축, 제조, 교육, 그리고 자동차 등의 산업 전반에서 언리얼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언리얼 엔진은 통합 개발 플랫폼입니다. 언리얼 엔진 자체를 시각화 솔루션으로 엔드 유저가 직접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트윈모션과 같이 건축 분야에 특화된 시각화 솔루션을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개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렌더링으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빌드를 할 수 있고 풀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어서 엔진 내부 구현까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제한 없이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산업 분야에 특화된 여러 기능을 엔진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시는 카티아나 VRED 같은 데이터를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실시간 렌더링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비주얼 데이터 프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데이터 프랩을 사용하시면 시각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시거나 머티리얼을 할당하는 작업을 좀 더 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은 오랜 시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능이었는데요. 2018년 GDC에서 엔비디아와 IR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테크 데모인 리플렉션을 공개했고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덕분에 라이트맵 베이킹 없이도 적은 수의 라이트만으로 높은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를 낼 수 있었고요. 사실적인 리플렉션을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픽셀 스트리밍 기능은 사용자의 단말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스트리밍된 화면을 보여주고 실제 모든 컴퓨팅과 렌더링은 서버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미리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영상과 오디오를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픽셀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하시면 하드웨어 제약 없이 고품질의 결과물을 설치 과정 없이도 단순히 웹브라우징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VR이나 AR 같은 몰입형 시각화 경험을 위한 디바이스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으로 아폴로 11호가 착륙하는 과정을 AR로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 외에도 개발에 필요한 컨텐츠들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퀵셀 인수를 발표하고 퀵셀의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퀵셀은 포토스캔으로 제작된 초고해상도의 데이터로 구성된 세대 최대 규모의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게임이나 영화 산업이나 시각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해왔던 유료 라이브러리였는데 인수와 함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는 개발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 리버스 데모에서 사용된 에셋들도 에픽게임즈 런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각화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사실적인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포함된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도 언리얼 엔진 사용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리얼 엔진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업 분야별로 45개 이상의 동영상 강좌와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의 학습 메뉴에서 온라인 러닝을 찾으시면 되고요. 배지나 포인트나 퀴즈 풀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은 전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에 더해서 에픽 메가 그랜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총 1,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언리얼 엔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2019년 맥라렌을 시작으로 언리얼 엔진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리얼타임 시각화 기술로 사용이 되었고요. 2017년에는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능들을 출시했고 CAD 파일 등의 다양한 포맷을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포르쉐 디지털 디자인 센터와 협력을 했고요. 포르쉐 스피드스터의 70주년 기념 컨셉카인 더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를 표현할 때 핵심이 되는 리퀴드 라인이라는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사용됐고요. 이 프로젝트가 레이트레이싱으로 시각화된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 쇼케이스에서 언리얼 엔진 5로 제작된 데모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티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언리얼 엔진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 혁신적인 기술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나나이트라는 마이크로 폴리곤 렌더링 기술입니다. 나나이트는 가상화된 지오메트리를 활용해서 LOD나 노멀맵 없이도 수억 개부터 수십억 개 수준의 폴리곤을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루멘이라는 완전한 다이내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술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루멘에서는 특별한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라이트맵을 베이킹하는 과정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5부터는 폴리곤 개수의 제약이나 노멀맵 작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요. 기존 언리얼 엔진 4로 개발하시던 프로젝트들도 언리얼 엔진 5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도록 호환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의 프리뷰 버전은 2021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2021년 말 정식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조 산업의 컨셉 단계부터 제품 유지 보수와 운영 단계까지 워크플로우 전반에서 언리얼 엔진을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회사들마다 다른 고유의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언리얼 엔진으로 실시간 렌더링 기반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한번 만들어진 시각화 데이터가 언리얼 엔진이라는 공통된 도구로 파이프라인의 여러 단계에서 계속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도 달랐고 또 부서별로도 달랐던 기존의 시각화 도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프로세스가 좀 더 단순화되고 커뮤니케이션 로스도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언리얼 엔진이 적용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사례들을 영상과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VR과 같은 몰입형 디바이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맥라렌에서는 이미 완성된 디자인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컨셉 디자인 작업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벡터 스위트라는 언리얼 엔진 기반의 도구를 사용해서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이미 배치된 상태로 VR 기반의 가상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디자인된 결과물은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면서 파이프라인이 간결해지고 디자인에 대한 수정과 확인의 반복 과정이 혁신적으로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BMW의 혼합현실 연구실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리뷰를 위해서 가상 공간에서 VR로 체험하면서 살펴본 후에 이것을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VR 환경이 통합된 환경으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통합한 이런 환경에서 후반부에서 가능했던 여러 실험들을 프로젝트 초반부에서도 해보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했고요. 그런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제작 단계로 돌입하기 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는 보잉 737 항공기의 유지보수 훈련을 목적으로 VR 기반의 훈련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정비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실제 운행 중인 항공기를 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도 하고 훈련 과정에서 부품이 손상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VR 기반의 훈련 시스템은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없는 안전한 훈련 환경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제한 없이 훈련이 가능하고요. 실제 항공기로는 시도해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돌발 변수까지도 이제 충분한 훈련이 가능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우디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도입했고 디지털 쇼룸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사내에 언리얼 엔진 개발자 팀을 새로 구성해서 기존에 구축했던 시스템을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디지털 쇼룸을 운영하려면 주기적으로 차량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배경을 추가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라이트맵 베이킹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라이트맵 베이킹 과정 없이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제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사실적인 퀄리티의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폭스바겐의 영업 단계에서의 활용 사례인데요. 폭스바겐에서는 신형 모델인 아르테온을 잠재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딜러십에 전시용 차량을 제공해 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시각화 업체인 애니맥과 협력해서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 기반의 자동차 컨피그레이터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환경 속에서 다양한 조합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이렇게 선택한 옵션 조합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사전 구매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한 폭스바겐의 VR 컴퓨레이터가 이제 스웨덴의 대리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전시물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활용 사례인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로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이벤트 대신에 이런 온라인 이벤트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제품 런칭쇼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카니발의 AR 런칭쇼가 진행되었는데요. 제작을 맡은 업체는 VR, AR, VFX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비브 스튜디오였고요. 실제 차량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더 다이내믹한 제품 발표를 선보이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고요. 15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 외에도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서 잘 알려진 대다수의 기업들이 언리얼 엔진을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채택해서 사용 중이거나 아니면 또 새로 도입하고 계신데요. 이런 변화는 지금 시작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고요. 기존 파이프라인을 대체하는 수준 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리얼 엔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시고 에픽게임즈 런처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라이센스 종류를 선택하시면 런처가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고 런처를 실행하시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듯이 이제 언리얼 엔진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여기서 최신 버전의 엔진을 설치하실 수 있고요. 엔진을 설치하시는 동안 마켓플레이스 탭에서 컨텐츠 제작자들이 판매하는 어셋을 받으시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카테고리에서 오토모티브를 검색하시면 오늘 대본에서 필요한 오토모티브 빛이라는 배경 에셋과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에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가죽, 그리고 카본과 같은 다양한 재질이 들어있는데요. 자동차뿐 아니라 건축이나 인테리어 시각화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머티리얼 팩은 4.25 버전부터 더욱 사실적인 재질 표면을 위해서 쉐이더 코드 레벨에서 변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엔진을 설치하실 때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은 컨텐츠들은 라이브러리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컨텐츠들 중에서 에셋들만 포함되어 있는 건 기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셨다면 엔진을 실행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템플릿에는 자주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예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플러그인들도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중에서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이주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 기능은 프로젝트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선택된 콘텐츠를 옮기는 기능이라서 폴더 위치를 꼭 콘텐츠 폴더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품 컨피그레이터 템플릿을 기반으로 자동차 컨피그레이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 시연 중에는 언리얼 엔진 에디터가 가려지지 않도록 화면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열어놓은 이 프로젝트는 프로덕트 컨피그레이터 템플릿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과 오토모티브 비치 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레벨을 만들어서 여기서 비어있는 레벨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레벨 쪽에 가시면 여기에 서브 레벨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레벨 메뉴에서 기존 레벨을 추가하고요. 빛이 씬에서 이제 배경과 이제 라이팅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레벨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완료된 배경 레벨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레벨이 이제 화면에 뜨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레벨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로딩하게끔 돼 있어서 필요할 때만 로딩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트리밍 방법을 항상 로드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금 만든 레벨이 띄워질 때 이 서브 레벨까지 같이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벨은 저희가 수정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잠궈서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드체로 나와 있는 게 현재 이제 선택된 레벨인데요. 이 두 개의 레벨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퍼시스텐트 레벨, 잠궈져 있는 레벨은 이제 수정을 불가능하고요. 이 퍼시스턴트 레벨만 선택을 하시고 이 레벨의 이름은 카 컨피규레이터 맵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이제 캐드 파일을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서 한번 임포트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데이터 스미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열고 이 가져올 위치를 정해주시면 임포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임포트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리하고 머티리얼하고 텍스처만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넙스 기반의 그 캐드 데이터를 폴리곤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값으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임포트가 되는데요. 만약에 혹시 그 데이터 스미스 버튼이 여기서 안 보이신다면은 그 데이터 스미스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기 편집 메뉴에서 플러그인 메뉴로 가셔서 데이터 스미스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캐드 파일을 변환해서 가져오면은 일단 가져온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이런 머티리얼이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이제 고퀄리티의 머티리얼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이렇게 뷰를 바꿨을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폴리곤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곡면이 매끄럽지 않고 각이 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 작업을 해야지만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후드 부분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 후드를 컨트롤 B를 누르신 다음에 이 후드의 어셋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B로 찾은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스미스의 리테셀레이트 옵션을 실행하시면 조금 전에 임포트 할 때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옵션을 변경해서 다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셀레이트 간격을 최소 간격을 0.05cm로 좀 더 조밀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고 테셀레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바로 테셀레이션이 조금 더 정밀하게 되면서 곡면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뷰 모드는 Alt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다양한 뷰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Alt 4로 이렇게 일반적인 뷰 모드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리고 또 해주셔야 되는 작업들이 주로 이제 머티리얼을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한 머티리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반투명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유리 재질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져온 머티리얼은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에 들어있는 이름은 검색하실 때 카페인트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카페인트가 아니라 글래스 재질을 검색을 하시고요. 글래스에 윈드실드에 틴티드 이 재질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반투명 재질이 입혀집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스미스에서 가져온 이 데이터를 지우시고,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서 데이터 프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랩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입력 쪽에 저희가 가져올 CAD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미스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임포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임포트하는 거는 저희가 만들고 있던 레벨에 월드에 바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시로 프리뷰 창에서 임포트한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정리 작업을 이제 수동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레시피라는 이런 일종의 스크립팅을 이용해서 정리 작업을 자동화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월드에 배치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작업과 동일하지만 약간은 다르게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지금 후드 부분에 와이어프레임이 이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네이밍이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만약에 네이밍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오브젝트 네임으로 이렇게 이 파츠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언더바 26 언더바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할지 이렇게 다음 스텝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셀레이션을 다시 하는데 이거를 0.05cm 간격으로 테셀레이션을 다시 한다. 이렇게 레시피를 만드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테셀레이션이 이렇게 정밀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머터리얼도 이제 한번 바꿔볼 텐데요. 지금 아까는 이 오브젝트 하나의 머터리얼을 한 번에 하나씩 변경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캐드에서 가져온 이 머터리얼 전체를 다 찾아서 다른 머터리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substitute material이라는 거를 새로운 액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그 기존 머티리얼의 이름이 919399FF 이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어셋들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재질이었죠. 여기에
글래스 재질 중에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에 이렇게 RT가 붙어 있는 건 레이트레이싱 전용이고요. 저희는 지금 레이트레이싱 전용이 아니라 그냥 머티리얼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번엔 전체 머티리얼을 다 검색을 해서 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이 저희 오토모티브 머티리얼 팩에서 가져온 퀄리티 높은 머티리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을 이렇게 여러 단계, 여러 개의 액션을 여러 스텝으로 계속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에 도장 색깔, 베이스 도장 색깔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머티리얼의 이름은 150301 FF인데요. 이번엔 카페인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전부 다 체리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예, 저희가 수동으로 하던 노가다로 하던 이런 작업들을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유용한 이유는 이제 CAD 파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 텐데요. 새로 변경된 CAD 파일이 왔을 때 이 레시피를 거치면 한 번에 두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이 월드에 변경된 CAD 파일을 정리 작업까지 다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정리 작업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에셋을 다시 가져와서 이어서 컨피그레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기본 필터를 저는 켠 상태인데 여기서 에셋의 종류별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자동차를 배치를 하고요. 이 배치된 자동차에 프로덕트 컨피규레이터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액터들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프로덕트 컨피규레이터에 있던 BP 언더바 컨피규레이터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컨피규레이터에서 필요로 하는 베리언트 레벨 베리언트 셋이 필요한데요. 우클릭을 하시고 레벨 베리언트 세트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건 아직 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배치를 하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BP 언더바 컨피그레이터 인스턴스에서 이 방금 배치한 레벨 베리언트 셋 인스턴스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이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카메라를 하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월드상에 있는 이 카메라를 여기서 다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이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모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게임 모드는 창에서 월드 세팅으로 가시면 여기에 게임 모드를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컨피그레이터에 있던 컨피그 게임 모드를 지정을 하면은 이 컨피그레이터를 만들에 필요한 골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터들과 이런 게임 모드들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컨피그레이터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되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베리언트들을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베리언트 세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베리언트 세트는 베이스 컬러를 한번 바꿔보는 베리언트 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중에 한 3개 정도의 베리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체리색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다크 블루 색상이 또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블랙 색상도 한번 이 3가지 중에 하나씩 베리에이션을 이제 선택해 볼 수 있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체리라는 베리언트에서는 이제 어떤 액트에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배치한 이 차량 액터에 어떤 프로퍼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그런 걸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색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머티리얼이 다 한 개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이렇게 0번으로 검색을 해서 이 중에서 지금 네이밍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인데요. 바디 머티리얼들을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누르면 자, 지금 이런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이 머티리얼들이 전부 다 체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편의상 그냥 이 설정한 것을 복제를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거는 지우고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된 이 베리언트의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체리 머티리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크 블루로 머티리얼 변경을 하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이 다크 블루로 머티리얼을 하나 바꾼 다음에 이거를 컨텐츠 볼에서 찾으시면은 이렇게 어셋을 바로 찾으실 수 있는데 이 에셋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선택된 에셋이 이렇게 어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리에이션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체리색으로 되돌아가면 이 체리색을 이제 스위치를 켜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베리엔트의 썸네일 이미지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스크린샷으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크블루도 마찬가지고요. 뷰포트에서 설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색상이 이렇게 변경되는 베리언트 세트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 베리언트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차량 액터가 아니라 카메라 액터를 선택을 해서 카메라의 이제 뷰를 이렇게 조정을 해 볼 건데요. 지금 월드상에 배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실 때는 자, 카메라를 이렇게 기즈모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카메라 자체에 파일러팅해서 카메라를 탑승한 채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럿을 탈출하시면은 이 위치에 카메라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 그대로 카메라의 위치 값과 회전 값을 이렇게 프로퍼티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값이 변경됐다고 표시가 되고 이 변경된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팔렛한 상태로 뷰포트에서 설정을 하면은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지금 다크블루가 지금 하나가 이제 빠졌는데 SM 캡 부분이 빠져서 이 캡 부분 머티리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이것도 역시 다크블루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전체가 다 다크블루로 변경이 됐고요.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사이드 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파일럿 카메라에 파일럿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WASD 키랑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이드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이 상태에서 변경된 이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베리엔트를 스위치를 켤 때마다 해당 베리엔트가 적용이 되고요. 자, 이제
베리언트 매니저를 대략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차량의 색상을 바꿔보시거나 이렇게 카메라의 뷰를 바꿔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전시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이걸로 이제 옵션을 조합해서 가격을 산출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출력용으로 만약에 고해상도로 스크린샷을 뽑으셔야 된다면은 여기에 보시면 고해상도 스크린샷을 뽑는 기능이 있고요. 스크린샷 배수를 이렇게 좀 크게 정하시면 이 화면에 있는 해상도의 몇 배 더 큰 고해상도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출력된 이미지는 이렇게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크린샷에서 좀 넘어서서 이제 동영상까지도 만들어 보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을 이제 만드는 기능도 자체적으로 이제 시퀀서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시퀀서를 만드시려면은 마스터 시퀀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 예, 마스터 시퀀스가 저장될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퀀스가 추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마스터 시퀀스는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샷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샷들을 서로 이렇게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편집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샷을 한 2개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샷에 더블 클릭을 해서 샷의 세부 편집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이 시퀀스 마스터 안에 있는 샷 6번을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카메라를 파일럿 모드로 해서 한번 이 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는, 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이 현재 카메라가 위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키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키 값은 여기서 트랜스폼에다가 현재 시간에다 키를 추가합니다 하고 이렇게 엔터 키를 누르면 키를 추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가 다 이렇게 키가 생겨버리는데, 조금 더 편리한 단축키로, 예, 이 현재 타이밍에 이 카메라의 트랜스폼한 키를 설정하시는 방법으로 S키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키를 누르시면 키가 여기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좀 이동을 해서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파일럿 모드로 조금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다시 S키를 누르면은 이 위치에 또다시 키가 설정이 됐고요. 이 2개의 키 사이에 보관이 되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키의 위치를 정확히 이 샷의 시작과 끝 부분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은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카메라 액터의 어, 개인 값을 조절해서 페이드인이 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이제 완전히 페이드인 된 상태를 기준으로 이 개인 값에 대한 키를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에 이 부분에 어둡게 이렇게 개인 값을 0으로 해서 다시 한번 키를 설정을 하시면 이 2개의 키 사이가 이동하면 이 값이 점점 0부터 1에 가깝게 올라가면서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키를 하나 넣고요. 다시 마지막 쪽에 어둡게 해서 키를 이렇게 넣으시면 이 샷을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페이드인 해서 이렇게 사이드를 쭉 훑어서 둘러본 다음에 페이드 아웃 하는 식으로 하나의 샷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다시 마스터 시퀀스로 이동을 해서요. 그 다음 샷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파일럿을 하고 이번엔 전면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 트랜스폼 키를 만들고요. 또 뒷부분에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키를 만들고요. 여기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현재 이제 조종하고 있는 저희 카메라 액터에 이렇게 파일럿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샷에서 페이드 아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페이드 인을 검은색에서 밝은 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값을 체크를 하고 지금 이제 밝은 타이밍 먼저 이렇게 찍고요. 약간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서 0에다가 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에 완전히 맞춰서 이동을 시켜주고요. 다시 한번 이제 키를 2번 찍어서 어두워지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샷을 이제 이어 붙여 봤고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실 때 이 카메라가 뷰포트에 이 카메라를 이제 바인딩을 해 주셔야 이 샷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좀 간단한 이제 시퀀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좌우로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으로 그리고 한쪽은 카메라에 파일럿해서 카메라를 조정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도 동시에 보시면서 동시에 카메라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이 트래젝터리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여기서 카메라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3인칭 시점에서 카메라를 옮기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서 제작을 마쳤으면 이거를 이제 영상 파일로 뽑아 볼 텐데요. 여기서 파일 포맷을 지정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 프레임 레이트를 조금 더 이제 고퀄리티로 60프레임으로 올려서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해상도도 이렇게 얼마든지 FHD나 4K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게임 모드를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그 자동차 컨피그레이터 UI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컨피그레이터를 모드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기본 게임 모드로 오버라이드를 해야지 UI 없이 자동차만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누르시면은 이제 캡처는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로 60프레임으로 고해상도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요. 미리 렌더링을 해둔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라이브 Q&A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